자,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단원 3단원 통계고요. 통계는 총 7단원, 8단원, 9단원 이렇게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고, 오늘 연속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일단 이 이산이라는 단어랑 연속이라는 단어,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뚝뚝 끊겨 있는 것을 이산이라고 하고, 연속적인 거 말 그대로 연속이라고 한다. 그러니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나오는 일의 횟수, 뭐 개수, 사람 수처럼 뚝뚝 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고, 이제 그들의 확률 분포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부르고요. 뭐 시간, 기온, 체중, 키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은 연속확률 변수다라고 하고, 그들의 이제 확률 분포를 연속확률 분포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난 시간과 골자는 비슷해. 우리가 일단 이산확률 분포라는 전체적으로 넓은 틀을 배웠고, 그 중에 딱 하나 좀 유명한 친구를 배웠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였냐면 이항분포라는 거였지. 그러니 이런 느낌인가,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친구를 따로 공식까지 배운 거였어. 자, 이항분포라는 건 어떤 식이었냐면,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바이노미얼 n, p를 따릅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였냐? 바로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였음. 그러니까 독립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딱 2개 있었거든. 총 몇 번 할 것이냐? 그게 n이었고, 한 번 할 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그게 바로 p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런 것까지도 공부했었지.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r, 즉 r번 성공할 확률은 하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가 있었음. 독립시행의 확률. 우석이 한번 불러볼까? R번 성공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NC R 곱하기 그냥 P R 1-P N-R. 그렇지. 자, 이렇게 됐고, 당연히 이건 누구나 외울 수 있었다. Expectation of X는 NP였고요. 그 다음에 Variance of X는 NPQ였다. 자, 당연히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공식은 당연히 누구나 외우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의 정의가 뭐였다. 이걸 한글로 할 수 있자. 평균의 정의가 뭐였지? 좋아.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자, 그 다음 분산의 정의가 뭐지? 우서가 해볼래? 앞배평 제곱 곱하기 확률 총합. 오, 좋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일단 이게 데피니션인데, 말 그대로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차라는 것이 납배평이었고, 거기다가 제곱을 해주면 편차의 제곱이 됐고,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네가 구하고 싶은 거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편차의 제곱이 주인공이니까 이 새끼에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 얘를 싹 다 더하면 된다.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근데 이 식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계산식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한글로 하면 뭐였지? 재평평제였다. 이게 데피니션이고 이게 계산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편차라는 것은 정의가 굉장히 쉬웠어요. 표준편차가 뭐였지? 루트 분산. 그래서 기호로는 이거 E라고 쓰고, 이건 V라고 쓰고, 이건 시그마라고 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야. 자, 게다가 우리가 시각화의 도구, 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분포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뭘 채택했냐? 표를 채택했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실제로 뭐 1, 2, 4 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확률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뭐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다음에 expectation, variance 같은 걸 구해왔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에 들어가서 그 중에 또 하나 네임들을 하나 배울 거예요. 미리 스포를 하면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넓은 틀을 배우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하나의 네임들을 공부할 거다. 그러니 먼저 이거 넓게 배우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얘만 따로 또 자세하게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먼저 이산 확률 분포일 때는 방금 얘기했던 거야. 시각화의 도구로서 뭘 활용했나? 표를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변수가 1, 2, 3 이렇게 뚝뚝 끊겨 있으니까 표로 그리는 게 좋단 말이야. 식으로 막 px 이퀄 1은 얼마, px 이퀄 뭐 여러 개 쓰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연속 확률 변수. 얘의 시각화의 도구로서 무엇이 적당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표를 그릴 수가 없어. 왜? 연속이라는 건 0 이상 2 이하의 모든 게 다 되니까 0.0001, 0.0 다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표로 만들 수가 없지 않니?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적당할 것 같냐? 바로 그래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시각화의 도구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함수 fx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변수 라지 x는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에 대하여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연속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은 얼마여야 돼?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아니 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했었으면 돼. 이산적으로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 A1 확률 뭐 도대체 뭘 더해야 되는 거야? 를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 이거는 예비고일한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주어진 넓이가 1이다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즉, 요 넓이가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알아먹는 사람은 이거 바로 알 수 있겠네. 넓이 구하는 게 바로 뭐니까? 정적분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1이다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당연히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 수투를 못해서 못 풀면 그건 얘가 진짜 확통을 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냐. 얘가 수투를 공부 못해서 못 푸는 건데 확통 점수 낮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상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이긴 하나 이와 같이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다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우리가 중딩도 구할 수 있는 넓이만 출제가 된다는 뜻이라 이렇게 꿀렁꿀렁은 안 나오고요. 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줍니다. 그래서 개념은 상 이거긴 하지만 그냥 넓이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확률의 범위는 0에서 뭐까지야? 1까지. 그렇다면 지금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 fx가 음수가 될 수 있겠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0 이상 뭐 이하다? 1 이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표에서 3 이상 4 이하인 거 구해주세요. 그럼 3 더하기 4. 당연히 필요한 범위에 있는 거 더하면 됐지 않냐?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당연히 x 이퀄 알파부터 x 이퀄 베타까지의 무엇을 구해주면 돼? 아니야. 넓이. 여기서 확률 다 넓이로 얘기할 겁니다.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 일부러 이렇게 썼지만 사실 고 2, 3만 있으면 당연히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라고 썼겠죠. 똑같은 이야기로 이와 같은 정적분을 계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넓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 만약에 확률 변수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거
구해주세요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뭐 사각형, 삼각형, 이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이제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식으로 쓴 거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던 거 있었거든.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용어를 막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참고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봐. 먼저 인테그랄 쓸게. a부터 a까지의 fx dx 이거 얼마입니까? 0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러니까 선분이지 않냐? 넓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넓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봐봐라. probability of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 거랑 probability of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인 거랑 이 둘은 뭐 할까? 같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일 때 이 선분의 넓이가 있냐? 없습니다. 요 베타일 때 딱 지 혼자 선분의 넓이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 등호가 들어있든 말든 확률, 즉 대충 넓이 비슷해 보이잖아. 그치? 선분 하나 갖고 뭐 넓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건 다 똑같다라고 앞으로 편하게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야. 등호가 어느 한쪽에만 들어있다. 이것도 당연히 다 똑같은 겁니다. 베타 쪽에다가만 이렇게 들어있어도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넓이만 생각하면 돼. 넓이만 진짜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평균과 분산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평균 한번 얘기해 볼게. 평균은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야.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당연히 띄엄띄엄띄엄이니까 그들의 덧셈으로 기호 뭐를 썼다고? 시그마를 썼다고. 근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더해야 되니까 뭘 쓸 수밖에 없나? 인테그랄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평균 expectation of x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해라는 건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변수가 x고 확률은 fx입니다. 그래서 fx dx를 계산을 하시면 평균이 나오고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음.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편차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fx랑 확률을 곱하고 싹 다 더한다 를 하면 되지. 실제로 이제 내가 수능 칠 때까지만 해도 확률과 통계 쪽에서 이것들의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아직 전혀 감도 못 잡겠지만 x 곱하기 sin x 같은 것을 적분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요즘엔 이게 다 어디야? 미적분이라는 데 빠져있단 말이야. 아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인테그랄을 못 풀어서 확통 문제를 틀리면 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개념상 이거긴 합니다만 우리 교육과정의 확통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까먹으면 되네가 아니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우리 지난 시간 이산 처음 배울 때는 표 줘놓고 평균 구해보세요, 분산 구해보세요 라는 계산을 많이 했었지. 근데 연속 쪽에서는 그 직거래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럼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넓이의 총합이 1이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초딩도 풀어요. 다각형의 넓이에 구해가지고 합은 1이다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쉬워.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빠르게 끝낼 거고 바로 이제 정규분포라는 데로 넘어가야 돼. 자, 얘에 대한 문제 가볍게 먼저 본 다음에 해치워버리고 정규분포로 가야 됩니다. 자, 좀 넘겨서 유형 1번으로 찾아와 보세요. 실제로 이 부분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을 때 이 부분의 문제를 틀리면 대학은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쉽다는 얘기야. 초딩도 푼다 그랬다잉. 자, 1번부터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결국 일단 3 줬고 1 줬는데 아직 뭘 안 줬어? k를 안 줬거든. 근데 내가 무엇의 총합은 뭐다? 넓이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근데 그 확률의 총합이 여기서 뭐야? 넓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를 통해 K 찾으면 돼. 암산도 되건데 얼마야? 네? 너네 초딩보다 못하는구만. 곱해서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px가 2 이상 3이 하래. 이거 말로 해보면 무슨 말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구해라야? 2부터 3까지의 넓이 구해라요. 자, 그러면 1과 3의 정 가운데에 2가 있을 테니까 요만큼을 구하라는 뜻이겠구나 하겠죠. 자, 당연히 이거 초딩도 풀고 중딩도 풀지만 그래도 좀 무식한 초딩이 푸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이요. 세로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얼마일까요? 3분의 1인가? 왜냐면 당연히 절반 됐으니까. 그러면 밑변이 1, 높이는 3분의 1,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얼마? 6분의 1.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도 조금 똑똑하게 좀 풀어보자. 봐봐. 어차피 우리가 푸는 거 다 다각형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K 안 구했어도 나 답 구할 수 있거든? 왜냐?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야. 1이라는 건 아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을 이렇게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으로 쪼개보면 둘의 뭐는 똑같아? 높이는 똑같지. 그럼 밑변의 비에 따라 넓이의 비도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오른쪽 전체는 몇 분의 얼마겠어? 이겠지. 근데 또 2가 1과 3의 정 가운데니까 아까 준겸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핑크와 노랑은 뭐 해요? 닮았지. 몇 대 몇으로 닮았냐? 1대 2. 그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4. 따라서 여기는 3분의 2에 몇 분의 1어치? 4분의 1어치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도형을 볼 줄 알아 보이지 않니? 좀 멋있지 않니? 이쪽으로 좀 풀어보는 게 좋다. 끼케야 어차피 넓이밖에 안 구해.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끼케야 3번처럼 도형이 좀 복잡해지는 거 뿐이에요. 3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0에서 6까지고 그 그래프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k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냥 요 m자 모양의 넓이 구하면 얼마가 된다로 풀면 된다고? 1이 된다로 풀면 된다고. 근데 좀 똑똑하게 풀어볼 수 없을까? 지금 보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 뭐해? 같지. 다 가로가 1, 2, 3, 4 등차 수열로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 같겠지.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은 삼각형에 몇 개야? 2개.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라고 했으니 요거 하나어치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K. 근데 그게 총 몇 개 있는지 보자. 삼각형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쓰면 되겠지. 14개. 한 개 1이다. 따라서 K는 7분의 1.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슈? 오케이. 그러면 5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안 줬어. 근데 식으로 줬어. 네가 그래프 그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0부터 1까지는 y는 x래. 그럼 1, 어디까지 뻗으면 되나? 1까지 뻗으면 돼. 그 다음에 2,0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돼. 당연히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돼? 무엇이 1인지. 넓이가 1인지 확인해 봐야 돼. 1이 아니면 잘못 출제된 거니까. 딱 1이네.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는 것이 0부터 2분의 3까지. 여기까지. 0부터 2분의 3까지의 이 오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입니다. 암산해 보세요. (8분의 7이죠) 왜? 쪼개고 쪼개면 똑같은 거 8칸 있는 거 아니야? 뭐 7교놀이 뭐 이런 느낌 아니냐? 그 중에 7칸이니까 8분의 7이지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 단어는. 그나마 조금 어렵게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미지수를 조금 도입하기 시작하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다. 12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0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a에서 a 플러스 2분의 1까지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에 대하여 a 플러스 k를 구해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뭐부터 그리면 돼? 그래프부터 그리면 돼. 0하고 1하고 2 해놓고요. 먼저 0, 어디 지나나? 0, k. 그 다음에 1, 어디 지나나? k 플러스 2분의 1. 아이고. 1, k 플러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그쵸? 그 다음 1부터 2까지. 먼저 1 대입해보면 1, 어디 지나나? k 플러스 2분의 1. 그 말은 당연히 이어서 그리면 된다는 뜻이고. 2, 어디 지나나? 2, k. 그럼 아까랑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요렇게네. 맞죠? 자, 그럼 먼저 k부터 구하자. 무엇이 1이다 쓰면 된다고? 넓이가 1이다. 즉 이렇게 요렇게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가 1이다라는 겁니다. 사다리꼴로 구하면 되겠네. 자, 윗변 얼마? k. 아랫변 얼마? 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 1. 사다리꼴이니까 반띵한 다음에 오른쪽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뭐 없던 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2k 플러스 2분의 1이 1이므로 k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k는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a 이상 a 플러스 2분의 1. probability of a 이상 a 플러스 2분의 1이 가장 크도록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제일 크도록 해달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뭐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2분의 1 있으면 이 정도인데 얘보다는 이게 좀 더 크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제일 크려면 어떻게 잡혀야 돼? 정확히 가운데 대칭으로 딱 잡히면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똑같은 높이가 되게끔 이렇게 a 플러스의 2분의 1이 잡혀주면 여기가 제일 키 큰 애들만 잘 모아놓은 것 같지 않아? 딱 봐도. 그쵸? 자,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이게 왜냐? a랑 a 플러스 2분의 1 내 양손의 간격은 얼마로 일정해? 2분의 1로 일정해. 근데 꼭지점에 가운데가 딱 걸렸으면 좋겠으니까 가운데에서부터 얼마씩 가면 돼? 4분의 1씩 가면 되겠지. 그러면 1에서부터 4분의 1 빠꾸 한 게 a. 1에서부터 4분의 1만큼 더 간 게 a 플러스 2분의 1. a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됐냐? 이 정도의 초딩 수준의 문제니까 누구나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자. 정규 분포로 갑니다. 자, 여기부터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암기해야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숙제할 때는 그냥 앞에 개념을 펼쳐놓고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나중에 외워지면 여기도 또한 안 틀리게 될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이 오늘 강의, 내일 강의는 외우면 다 맞추고요. 못 외우면 아예 못 푸는 그런 단원이니까 외우기만 하면 돼. 내신 직전에 외우든 수능 직전에 외우든 그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외우질 못하더라고. 안 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그랬냐? 그래프를 쓴다고 했지. 그럼 그 fx라는 그 그래프가 뭐 어쩌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 봐봐. fx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뭔지 몰라도 이럴 수도 있잖아. 뭔지 몰라도.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x예요. fx는 2x예요. fx는 sin x예요. 처럼 제예요. 일 수도 있잖아. 뭔지 몰라도. 저런 거를 정규분포라고 부른대.
자, 내가 부른 대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야 돼. 이건 교과서의 어투인데요. 뭐뭐라고 한데, 뭐 교과서에는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받아들여 생각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저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저런 걸 그냥 정규분포라고 부르자라고 수학자 아저씨들끼리가 약속을 했대. 그럼 우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당연히 이해가 잘 안 가니 얘의 무엇을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려봤더니 물론 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얘 일단 이 알파벳 E부터 뭔지 모를 거 아니야. E는 알 필요 없습니다. 2.7 얼마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고요. 미적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비 고1단은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니, 맞죠. 맞습니다. 아무튼 알 필요 없음. 아무튼 이거 어떤 숫자예요. 그러면 얘는 예비 고2들은 고2, 고3 대답할 수 있지.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그치?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다. 잠깐 무시해보고 숫자 2 뭔지 모르니까 대충 7 뭐 이렇게 바꿔볼게. 그리고 여기 x라는 게 들어있는 게 여기만 있지. 그러면 2 시그마 제곱분의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대충 이런 거랑 비슷한 꼴이지. x축으로 얼마만큼만 평이도하면 돼. 이거는 예비고일도 대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도한 거야. n만큼 평이도하면 저 식이 되겠지. 그러면 아주 단순화해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종민아 x를 무진장 키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1억승, 2의 마이너스 1000억승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그치?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봐. 똑같지? 미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x제곱이라는 건 무슨 함수니? 우기함수 중에 우함수. 우함수는 합성되면 전체를 다 우함수로 만든다며. 얘는 우함수라는 걸 바로 봤었어야 돼. 그러면 가운데일 때가 제일 크고요. 양 사이드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냐? 낮아지겠지. 그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다고? m만큼 평이동했지. 그럼 정 가운데가 제로가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 m이 되겠죠. 이 정도의 대충의 느낌 알고 실제로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 가운데 m이 대칭축이고요. m일 때가 제일 키가 크고요. 양 사이드로 빠지면서 약간 매끄럽게 쓱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쓱 좌우 정확히 대칭인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 모양이다 라고 할 겁니다. 띵 하는 그 종이랑 비슷하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몇 개 알아봅시다. x 이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m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 다음 뭐 양 사이드로 가면 어디로 가겠냐? 0으로 갈 거야. 뭐 대충 이 정도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워딩을 이렇게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장을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기호로. x가 해놓고 따른다 어떻게 표기하더라? 물결로 표기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항 분포는 알파벳 뭐였지? B. 그거는 이항이 이제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따라서 B를 썼어. 그럼 정규 분포는 정규가 이제 그냥 보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N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항 분포 때는 N이랑 P를 썼지 않냐? 그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뭐야? 그 두 개가 핵심이거든. 몇 번 하냐? 확률이 얼마냐? 그럼 요 식에서는 누가 핵심인지를 한번 보자. 이건 그냥 숫자라고 정해져 있는 숫자야. 바뀌는 거 없습니다. 2랑 파 이것도 숫자야. 바뀌는 거 없음. 그러면 결국 두 개의 요소가 들어있어. 하나는 뭐야? 시그마 들어있지.
또 하나 뭐 들어있어? m이 들어있지. 그 두 개가 정규분포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서 그 두 개를 쓸 건데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 받아들이세요. m,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2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는 워딩이 주어졌다고 치면 m이라는 거 두 글자로 뭐지? 평균. 그러니 expectation of x가 뭐구나? 4구나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고 시그마가 네 글자로 뭐였지? 표준 편차.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어떤 확률 변수 y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16,4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자. 자, 그럼 expectation of y가 우서가 얼마야? 16. 자,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는 얼마야? 그렇지. 이건 아끼면 안 된다. 그냥 요 자리는 시그마의 제곱, 즉 바꿔 말하면 분산을 쓰기로 약속한 거라서 여기에 4가 있으면 머릿속으로 표준 편차는 4가 아니라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친절하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내신 같은 데선 간혹 그냥 이렇게 줘서 헷갈리게 좀 한번 여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곡선의 이름은 당연히 정규분포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식 외워야 되나? 처음 공부할 때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만 좀 외우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루 전에만 외우면 되지 평소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저 식을 쓸 일 단 한 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뭐만 알면 되냐? 뭔가 어떤 식이 있었는데 걔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더라 부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고.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질 조금 더 가봅시다. x equal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괜찮지? 그 다음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했었던 연속 확률 분포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니 요 넓이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선대칭이라고 돼 있지 않냐? m부터 오른쪽만 치면 얼마게? 0.5 맞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그마랑 m 이 두 개의 요소가 중요했지 않냐? m은 평균인데 그 평균이 달라지면 이 그래프의 무슨 축이 달라지겠어 당연히? 무슨 y축이야? 대칭축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m이 커지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어디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갈 거고 m이 작아지면 그대로 왼쪽으로 가겠지. 자, 그래서 m은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하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거야. 시그마. 시그마가 나타내는 게 뭐였지?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이제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분산인데 분산은 어떤 정도로 나타내는 거였지? 퍼진 정도로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성적이라고 쳐보자. 공부를 잘하는 새끼도 꽤 있고 못하는 새끼도 꽤 있어서 우리 반은 골고루 있습니다는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지. 오른쪽이 데이터가 더 뭐해진 거야? 퍼진 거지.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뭐 한 쪽이야? 큰 쪽인 거지. 반대로 얘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뭐 한 쪽이야? 작은 쪽이겠지.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겠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겠지. 이런 식으로 바뀌다는 건 옆으로 퍼진다는 뜻인데 잘 봐봐. 넓이의 총합은 얼마여야 되지? 1이어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가 커졌습니다 인 상황이 오면 옆으로 퍼질 텐데 이렇게 퍼질 수 있을까? 이유가 뭐야? 넓이의 총합이 1이어야 돼. 초록색의 여기가 이미 1이라면 얘가 어떻게 1이 될 수 있냐야. 근데 퍼져야 되는데 넓이의 총합은 1은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키가 작아져야 되겠지. 더 만약에 표준편차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표준편차가 커지면 아이고 키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펑퍼짐해집니다. 대충 느낌으로 하면 돼. 펑퍼짐해집니다. 그 다음 만약에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키가 커지면서 뾰족하게 우뚝 솟은 탑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편차가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본다.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아까 기본 개념 공부할 때라든지 수능 공부할 때는 이 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내신에서는 수능 아니야 내신에서만은 요 식을 알아둬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기도 하거든. 어떤 요소를 뽑아낼 수 있냐면 봐봐. 저 새끼 x에다가 m 넣어봐. 그러면 뭔가의 제로승이지. 뭔가의 제로승은 얼마야? 1. 그러면 m,1 때의 함수값이 요거라는 거지. 맞냐? 여기가 m,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이다. 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시그마가 2배가 되면 요 값은 무슨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최고점이 2분의 1배가 되겠지. 이 사실은 식을 모르면 알 수가 없지. 그냥 대충 종 모양이에요 라는 것밖에 모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신 때는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짓에 이걸 딱 물어봐. 그 말은 이 식을 알아두고 꼭지점의 좌표, 최고점의 좌표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둬야만 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써놓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기억 못할 거니까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에서 중요한 요소는 써져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잖냐?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이 얼마예요? 라고 줘버리면 너무 쉬워. 그래서 그 평균이 얼마다라는 걸 좀 애둘러서 표현해가지고 너 이거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먹을 수 있겠냐? 이런 물음이 좀 있어요. 그 몇 가지 예시들 한번 보여드릴게. 평균에 대한 정보. 외우는 게 아니야. 저 종 모양을 보면서 이해해보세요. fx는 x 이퀄 3에서 최대다. 이런 워딩이 나왔어. 아, 그러면 평균이 얼마구나? 3이구나. 당연히 알아먹을 수 있겠지. 저 그래프에서 3일 때가 제일 크다면 평균이 3이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 fx는 x 이퀄 7에 대하여 대칭이래. 이런 워딩 나오면 뭐가 느껴지면 돼? 아, 평균이 7이구나. 그쵸? 그 다음 f의 a보다 f의 b가 더 크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무슨 말일지 한번 보자. 이런 종 모양 쉐이프에서 a일 때의 함수값보다 b일 때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건 누가 더 평균에 가까이 있어요? b가 더 가까이 있지. 아, x 이퀄 b가 평균에 더 가깝게 있구나. 뭐 이런 걸 읽어낼 수 있겠지. 아니면 이런 표현 어떨까?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t-1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 아까 봤었던 느낌이거든. 아까 여기 그림 그리는 문제 풀 때 간격이 지금 얼마로 일정한 상태야? 2로 일정한 상태야 지금은. 얘가 t 이퀄
9에서 최대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치? t가 9라는 건 이제 8부터 10까지일 때가 넓이가 제일 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봤다시피 넓이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 대칭축을 이쁘게 딱 포함해서 제일 키 큰 새끼들끼리만 모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8에서부터 10까지래. 아, 그렇다면 이때는 평균이 얼마구나. 뭐 이런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좀 더 예시를 가볼게.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필 평균이 예를 들어서 0이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예를 들어야 이만큼의 넓이가 0.2였다고 치자. 그 다음 0부터 2까지 요만큼의 넓이는 0.4였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대답을 한번 잘해보세요.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0.2.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0.2. 그러면 probability of 이건 할 수 있겠어? 1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0.2. 그렇지. 여기 전체가 0.4인데 0부터 1까지만이 0.2라면 남아있는 건 0.2겠죠. 그 다음 이거 할 수 있을까? probability of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 얼마일까요? 0.4. 왜? 이거는 지금 가운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가 얘랑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가 얘랑 똑같은 거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때? probability of 마이너스 2 이상 x가 1이 하다. 그렇지. 0.6. 이거는 어려울걸. x가 1이 하 0.7. 왜? 전체 넓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절반은 얼마일 거다? 0.5일 거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무한히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끊기듯이 그려 있지만 쭉 가는 겁니다. 사실은. 0.7. 다 할 수 있게 됐네요. 정규분포 마스터 하셨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fx 있잖냐. fx가 뭐였지? 나도 식을 모르겠어.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의 m의 제곱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는 매번 시그마랑 m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시그마가 뭐 예를 들어 1이고 뭐 m이 2일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가 5야. 그럼 더 퍼져 있겠지. 근데 이제 평균은 한 7이야. 그럼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5가 아니라. 맞냐? 그러면 만약에 확률 변수 x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치자. 그러면 자, probability of x가 3 이하다. 이거는 어디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요 그래프에서 3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근데 봐봐. 이게 직선이나 이쁜 도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냐? 없어. 그 말은 결국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또 컴퓨터한테 일일이 시그마가 1이고 m은 2야. 그림 그려봐. 그 다음에 3부터 이제 넓이 구해보렴. 해야 뭐 결국 뭐 겨우 0.7이다. 틀린 말이야. 0.7 아니야. 예시를 든 것뿐이야. 라고 구하겠지. 근데 또 이번에 y의 어떤 확률 구해봐야지. y는 표준 편차가 5고 평균 7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 내가 y가 한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봐야지. 그러면 또 요 그래프에서 여기의 넓이를 또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고 하고 막 귀찮잖아. 세상에는 분포가 얼마나 많겠냐. 이 정규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연계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일이 정규 분포처럼 퍼져서 그래. 너네 성적 딱 이렇게 생겼잖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국평 5, 6, 7, 8, 9등급. 키도 마찬가지 아니야. 170 몇 점이 제일 많고 난쟁이도 가끔 있겠지? 그 다음에 하승진 같은 형도 가끔 있겠지? 일 거고 뭐 날씨, 뭐 평균 기온, 아무튼 세상에 꽤 많은 분포가 이렇게 평균값 쪽에 많이 몰려있고 양극단값으로 갈수록 낮은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붙인 거거든. 근데 당연히 우리 반의 키의 분포, 쟤네 반의 키의 분포, 우리 반의 뭐라 그럴까 성적 분포 다 그때그때마다 평균 다르고 표준 편차 다르지 않냐? 그럼 그때마다 컴퓨터한테 m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니까 이제 또 계산해보렴 하고 매번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상용 로그표처럼 미리 컴퓨터한테 계산 좀 시켜놓고 어떤 표를 만들어서 그냥 그거 보면서 하자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예비고일은 상용 로그도 못 알아보고서 어떡하지? 상용 로그 말고 뭔가 좋은 거 없을까? 좋은 예시? 아이, 곧 알게 돼. 자, 우서가 English time. 표준이 영어로 뭐게? 네? 표준이 영어로 뭐게? 샘플이요. 오 마이 갓. 그럼 표본이고요. 표준 편차 때 그 표준이랑 똑같은 표준이에요. 스탠다드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걸 그냥 사람끼리 약속을 했는데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에서 그냥 좀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걸 하나 만들자 우리끼리 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뭔가 기본 틱 하잖냐.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시킨 거야. 야, m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 좀 그려봐라. 예. 여기가 얼마겠어? 0. 그리고 야, 좀 몇 개 좀 미리 좀 계산해봐라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0 이상 x가 1 이하일 확률 좀 구해봐라. 0.1557입니다. 예를 들어서야 0 이상 2 이하인 확률 좀 구해봐라. 0.2553입니다. 와 같이 컴퓨터한테 계산을 미리 시켜놓고 표로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는 그걸 그냥 갖다가 보고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편하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로 가봐. 여기까지 안 쉬고 달릴 수 있을까? 운만 띄워놓고 쉴게요. 이제 컴퓨터한테 내가 계산시켜 놓은 건 뭐냐면 평균이 m이고 평균은 m인데 평균이 0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프에 대한 컴퓨터 계산, 넓이 계산은 다 시켜놨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아니 막상 우리 반은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1인데요.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가 5인데요. 그럼 저거 써먹을 수가 있어 없어? 다른 그래프인데 안 되잖아. 그럼 기껏 컴퓨터한테 계산시켜놨는데 내가 그 표를 못 쓰네? 어떡하지? 이런 보통의 정규 분포, 그냥 아무렇게 되는 아무 정규 분포를 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는 과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표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쉬었다 갈게요.